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빠르게 상승폭 축소했고 하락으로 되돌린 상황이죠. 코스피는 1%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보고 기관의 매수가 반가워서 기관 매도가 좀 정점에 달했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오늘 여지없네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지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상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인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권에 대다수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반도체 대형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1% 이상, 2% 내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장초 대비해서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LNF 어제 대규모 적자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 소멸로 해석을 한 걸까요?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꿈을 밝힌 셀트리온 쪽도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오늘 선전하는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이 성장주, 민감주 너나 할 것 없이 밀려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집중적인 개별주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리뷰 먼저 하나 할게요. 네오팜입니다. 12월 말경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좋은 수익이 났고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오늘장은 시장 분위기와 함께 같이 밀려나고 있는데 네오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오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었죠. 네. 그래서 어제 고점을 찍고서 이제 오늘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3.5%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오팜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그 외형 성장, 매출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조금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 현재 28,0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27,000원대, 27,000원대에서는 잘라내는 형태로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가격 설정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특징주로 볼만한 것은 지금 오리온과 레고캠바이오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리온이 5,500억 원을 들여서 레고캠바이오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오리온은 자금을 쓰는 입장이라서 그렇다 치지만 레고캠바이오는 오늘 6%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빠르게 낙폭을 키웁니다. 5% 하락권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레고캠바이오가 그동안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죠. 우리가 이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네. 작년부터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그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미 많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의 이런 지분 스왑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향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오리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1조 5,8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R&D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더 빠르게 외형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인수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레고캠바이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흐름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2일 날
이후에 갭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그 갭 상승 부분을 살짝 메우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이번 이 오리온이 레고캔바이오를 인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결과물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쪽까지 이제 영역을 넓힌 오리온 그리고 레고캔바이오는 든든한 현금 부자를 확보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을 좀 응원하면서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리뷰와 또 시장의 특징주 들여다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확인해보죠. 솔로엠입니다. 글로벌이 주목하는 전자부품 업체 첫 번째 키포인트 가겠습니다. ESL 전자 가격 표시기인데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이 ELS랑 헷갈려 하시기도 맞습니다. 해요. 이 주가 연계증권 저도 가끔씩 순간 S와 L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ESL 전자 가격 표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엠의 투자 포인트로는 언제나 첫 번째로 꼽히더라고요. 그죠. 이 솔로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출처가 바로 이 ES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홍콩발 ELS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단어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용어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마트 같은 데 가 보시면 이렇게 전자 가격 표시기가 붙어져 있는데 이걸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개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솔로엠이 이제 전 세계에서 약 2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ESL 관련돼서 좀 성장 스토리를 따져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든지 매장에 로봇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매장이나 공장 안에 인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가격 표시기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사용처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물류 공장 쪽에서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ESL 시장 자체가 연간 30%에 가까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3사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솔로엠인데 솔로엠의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점유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ESL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뭐 솔로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L에 대한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영문으로 이제 주력 제품들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두 번째 포인트가 3-in-1 보드입니다. 이건 또 TV 제품의 뭐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뭐예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존 TV 같은 경우는 영상보드와 파워보드와 튜너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세 개가요? 저걸 이제 한 군데에다가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VS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내 점유율 1위 부품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자가격 표시기보다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아니라 이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더라도 화면이 나와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계속해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무언가 영상이 나오고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3-in-1 보드 관련돼서 국내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품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 파워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파워 모듈,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았던 게 현재 이제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 분야다,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SL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VS, 그리고 파워 모듈까지 현재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켜주는 거 보통 이 IT 생산사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 절감을 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객사로서 매력도가 높을 겁니다. 이 솔로엠의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아마 그동안 제가 잔금 해제 여러 가지 패턴 등을 봤을 때는
그러면 현재 사업이란 걸 강조해 주셨으니까 다음 포인트는 아마 미래 사업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전기차 충전. CES 2024에서 솔로엠의 전기차 충전에 관심을 가진 곳이 많았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일단은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미래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충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이번 CES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해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년 CES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솔로엠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참여를 하면서 가장 부각이 됐었던 것이 이 고속 충전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고속 충전 모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을 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헬스케어라든지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마트홈과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서버 조명이라고 써 있죠. 그죠? 네. 그 센서나 조명이라고 써 있는데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 조명을 이용해서 뭐 보일러를 켜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이런 스마트홈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도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충전기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쪽에 대한 메리트도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서 미래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 앤 홈을 주제로 2024 CES에서 이제 부스를 꾸린 솔로엠이었는데 관련한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 혹은 디스플레이 혹은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영역 확장을 좀 꾀하고 있죠. 자, 솔로엠의 지난해 차트 보면 괜찮았습니다. 3분기까지 거침없었고요. 4분기에 살짝 조정이 있긴 했으나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도 장대비 견조하고요. 어떻게 대응해요, 가격은? 네, 솔로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저는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도 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은 35,000원 을 목표가로 지정을 드리고요. 이제 주가가 내려왔을 땐 그래도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업황을 분석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2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강조해 주신 만큼 잘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로 넘어가게 되네요. 코리아 FT, 완성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친환경 수혜. 뭔가 엔진이 가동할 때 내뿜는 나쁜 것을 못 나가게 한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사실 이게 지금 포인트를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이브리드 차를 넣어놨는데 그걸 제가 원래 좀 더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지 이해하시기가 편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일단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캐니스터를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연료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유독가스를 제거하거나 처리하는 그렇게 제거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장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계속해서 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카로 계속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4위나 돼요. 그렇죠. 국내에선 독점적인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글로벌에선 이제 4위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캐니스터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판매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투자도 도요타라든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씀 주신 하이브리드 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도요타 이런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폭스바겐 쪽으로 많이 폭스바겐이에요. 납품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 매출에서 약 80% 정도가 이제 현대기아차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캐니스터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 비중이 41%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필러넥이라든지 의장 부품 쪽에 대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2023년도 상반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연결 매출이 3,2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퍼나 PBR을 좀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PER이 지금 퍼가 3.5배 수준이고요. PBR 같은 경우 0.5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처음부터 이 세 번째 포인트를 계속 기다리게 되네요. 얘기를 해주신 만큼 이 하이브리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죠. 이 하이브리드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이제 현대기아차가 해외로 판매하고 있는 매출 중에서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카가 도요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요타와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뭐 전기차가 어쨌든 나중에는 성장을 하겠지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고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따져볼 수 있다, 얻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캐니스터, 카본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이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카에는 지금 1.4배에서 1.5배 정도 객단가가 높게 평균 판매 단가가 높게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카의 성장과 함께 외형 성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품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전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혹은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실적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매하시기에는 부담이 없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지금 11월경부터 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한 4,000원 위쪽으로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밀리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00원 의견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가는 3,1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00원의 목표 주가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관심 두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관련한 내용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